예, 그러면 시장의 주요 포인트들에 대한 해석들 그리고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부터 잠깐 여쭤보고 그다음에 국내 증시 전략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8월 실업률이 8.4%, 그러니까 3월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10% 밑으로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 상황 자체는 좀 긍정적일 수 있겠으나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불안감들 뭐 이런 소식들도 나오는데 글쎄요, 이런 불안감들이 미국 증시의 연속된 하락과 좀 크게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 연관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기술주가 단기적으로 크게 하락하면서 급등했던 거를 좀 다시 반납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건전한 조정으로 해석이 가능한데 일단 실업률부터 잠깐 말씀드리면 8.4% 나와서 기대치보다 더 훨씬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사실 고용 자체가 정부 부분에 그런 일시적인 고용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은 좋지 못했고, 그리고 여전히 8%대라는 높은 실업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기술주가 단기적으로 보면 뭐 10% 이상 급락한 종목도 상당히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저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좀 부진할 때 미국 중심만 지속적으로 신고가 갱신하면서 기술주가 주도해서 올라갔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지금 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일본 소프트뱅크가 지금 콜옵션 규모를 한 40억 달러 정도로 8월 부터 이제 매수를 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옵션 투자자들이 뭐 좀 상당히 크게 매수를 같이 뭐 추종을 했는지 같은 그런 경우인데요. 최근 단기 상승의 원인이 그렇게 옵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던 것이 지금 제자리를 찾아왔다.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 가장 큰 걱정은 펀더멘탈과 관계없이 주식이 오르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좀 불안 요인이 아니겠느냐, 이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보는 거는 지수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오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뭐 달러가 약간 강세로 전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뭐 제한적인 좀 강세였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인 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주식을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 주도주 내에서 성장주의 그런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10년물 미국 금리가 다시 또 좀 상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실업률이 좀 예상보다 좋았던 점이 좋게 나왔다, 이런 점도 있었고, 그리고 대규모 국채 입자를 앞두고 좀 수요가 좀 있었다.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으로 상승으로 갈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좀 마찬가지이긴 한데 지금 코로나의 뭐 급격한 재확산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겠고요. 그다음에 백신 치료제 이야기 상당히 꾸준하게 나오면서 이제 구체적인 시안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경기 민감도 정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주도주가 한 번에 막 확 뭐 기술주에서 뭐 민감주로 교체된다 이렇게 보시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지자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로나19가 관련해서 이런 것이 좀 종식이 되는 그런 게 더 구체화될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적극적으로 좀 조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국내 증시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 뭐 이런 미국 증시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뭐 개미들의 돈이 넘쳐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시장 뭐 낙폭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 쪽으로 지금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면 두 시장 모두 지금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이나 조정 양상보다는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거든요. 뭐 대기 자금도 넘쳐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개인 투자자들이 요즘 투자 패턴이 상당히 좀 스마트해지셔가지고 지수가 하락했을 때 상당히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그리고
지금 지수가 또 고점 부근에 가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그런 아주 스마트한 전략이 나오고 계시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대형주 위주로 약간 좀 재편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이 상당히 좀 잘 들어맞는 전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를 개인의 힘으로 크게 상승시키기는 사실 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따라서 개인들이 대형주 매매에서 좀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빠졌을 때 사서 다시 반등했을 때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도 그러한 전략이 상당히 잘 들어맞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그런데 놓고 보면은 미국이 급락했음에도 우리나라 동학개미 개인 투자자들이 좀 승리 뭐 좀 잘 방어할 수 있던 원인은 지금 최근에 증시 상황이 미국과 국내 증시는 상당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 염려가 좀 더 많이 부각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실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금 비중을 좀 더 많이 확보했던 투자자들이 더 많았을 것으로 일단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폭락을 하자 이번 기회로 저점에 매수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많이 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이 많이 안정을 찾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가 상승을 뭐 또 추가적으로 하기는 뚜렷한 또 호재가 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지금 상당히 좀 많이 좀 확산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다시 이제 경제 활동 재개라는 그런 또 호재는 또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뭐 크게 뭐 지금까지 알려지는 거 외에 특별한 호재는 없었다고 본다 그러면 결국은 이번에도 고점으로 갈수록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박스권에서 지금은 다시 이제 상단 쪽으로 가는 거지 이걸 뚫고 나가기에는 상당히 좀 더 큰 호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또 개인들의 눈이 반짝반짝했었던 그 KRX, BBIG, K 뉴딜 지수 5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이제 각 종목군 아주 친절하게 이제 종목 쫙 나열해주고 새로운 지수가 만들어지고 빠르면 10월 안에 이제 관련한 추종하는 지수 상품이 나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리고 워낙 종목들이 많긴 합니다만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눈에 띄는 종목, 좀 최대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것이 그 지수를 놓고 상당히 그 벤치마킹 형식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사실 뭐 지금 언론상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투자 전략은 아주 좀 간단하게 좀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펀더멘털로 접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총액이 좀 작은 순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수급을 좀 고려한 투자 방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합 뉴딜 편입 12개의 종목이 지금 발표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이거 지수 산정이 12개 종목을 동일하게 비중으로 두면서 균등하게 지금 투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분의 1씩 자금이 들어올 건데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장 작은 종목들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시가총액도 고려해야 되지만 지금 일평균 거래 대금 자체가 평균 거래 대금 자체가 크지 않은 종목이 일정한 자금이 들어왔을 경우에 좀 더 상승 쪽으로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뭐냐 보니까 펄어비스, 더전 비지온 같은 경우가 그 12개 종목 중에서 가장 시총이 작은 1위, 2위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 종목들의 상승률도 가장 컸던 이유가 이런 맥락이고 그리고 사실 BBI 지수 지금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업종으로 본다면 그나마 다른 그 산업 대비 게임 산업 정도가 상대적으로 시총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업종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지수만 놓고 그 전략을 짰을 때 얘기고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가 이제 어느 정도 편입되는 이후에는 이제 펀더멘털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을 또 골라야 될 그런 상황이 올 텐데 그때는
일단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성장성, 뭐 모멘텀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기준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니까 원래도 시장에 관심이 많이 있었던 그런 종목군인데 이렇게 또 지수로 나뉘게 되다 보니까 좀 새롭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BBIG 지수가 만들어지는 계기도 그렇고 어쨌거나 어떤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얘기는 많이 하는데 관련한 종목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있고 과연 얼마나 그래서 더 추진력을 갖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있는데 좀 지금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떤 종목들이 여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여력에 대해서 정확한 뭐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으로 상당히 지금 상승이 좀 크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내내 상승한 종목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약간 좀 미국에서 있었던 기술주 뭐 상승 열풍 이런 거랑 되게 일맥상통하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지금 본다 그러면 이미 발표된 그런 지수 들어가는 종목들보다는 향후 추가적인 그 뉴딜 지수에 편입 가능한 종목으로 투자풀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수급 상황 그리고 시가총액까지 고려한 후에 투자 종목을 압축해야 되는데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은 작을수록 더 유리하다라는 점 항상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뭐 들어갈 것이 뭐 탄소라든지 뭐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 상당히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지수 편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뭐 상당히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만 좀 추려서 말씀드리면 낮은 밸류에이션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좀 그렇게 고평가되지 않았다라는 점으로 볼 때 LS 같은 종목이 사실 지금 많이 상승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지만 아직도 PER로 보면은 한 12배, 13배 정도 수준에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PBR도 아직은 또 0.6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번에 좀 대형주 중에서 시가총액이 좀 있는 종목들은 사실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이 좀 받쳐주지 않으면 상당히 상승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수급까지 좀 양호한 종목은 LS, 그다음에 OCI도 여기 좀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제 시총이 좀 작은 거 강조드렸는데 시총이 좀 작으면서도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추격 매수해도 괜찮은 종목들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종목 중에서는 CS 베어링, 그리고 현대 에너지 솔루션, 유닛은 이 정도가 좀 되겠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금 숨은 뭐 폭력주, 뭐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말 무작위하게 막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약간은 좀 조정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투자하실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책 모멘텀과 관련한 종목들 중에서 기관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좀 짧게 종목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일단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뭐 기술적으로 봐도 18만 원이나 20만 원대에 대한 부담감도 어느 정도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많은 전문가들이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예견을 하거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번에 BBI 지수에는 빠졌는데 한국 탄소 효율 그린 지수에는 편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그런 추가적인 그 종목이 나올 경우에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현재는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제 월말로 갈수록 좀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컨센서스 자체도 상당히 아주 전년 대비로는 뭐 100% 이상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투자 전략은 일단 기존 보유자는 홀딩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에 신규는 하락시 분할 매수 또는 전고점을 돌파할 때 추가로 좀 추격 매수하는 전략을 오히려 쓰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종목만 더 여쭤볼게요. 넷마블인데요. 오히려 넷마블은 어떤 자사의 게임 얘기보다 카카오 게임즈나 그리고 빅히트 엔터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유 지분 가치에 대한 메리트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넷마블에 대한 전략은 그러면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네, 사실
넷마블을 포함해서 사실 이렇게 지분 가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이 장기간 고평가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잠깐 반짝하고 물론 그 반짝이 상당히 큰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는데 결국 그래서 추가 상승이 가능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더라도 결국 적정 밸류에이션 수준으로 회귀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팜 관련해서 지금 지분을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SK가 관련해서 올랐었는데 한 상장 SK 바이오팜 상장 2주 전부터는 고점을 기록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도 참고하신다 그러면 일부 비중을 현재라도 축소를 좀 해놓은 상태에서 고점 시그널이 확실히 나온 다음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와 넷마블까지도 투자 의견과 전략적인 부분 함께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